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진영 선생님의 경제 알아야 바꾼다 7장에 나오는 부동산 부분을 다룰 텐데요.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문제인 만큼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유쾌한 인간이라도 혼자서는 기쁨을 향유할 수 없죠. 갑자기 인류 멸망이 다가와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인간만 남는다면 그는 외로워 죽을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라면 나를 넘어서서 타인의 시선과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낭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1가구 1주택을 넘어 2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과연 낭만적인 모습일까요? 욕망과는 별도로 인간의 양심은 선뜻 끄덕이지 못할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잠시 해봤는데요. 사실 모두가 양심을 지키고 산다면, 모두가 낭만을 위해 욕심을 버린다면 법이라는 규제는 필요 없겠죠.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도 어폐가 안 맞고요. 다만 적절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제어해야 할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희구할 수 없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넘어 서로가 물고 물리는 제로섬 게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30대 중후반의 나이, 지난 10년 동안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결혼이나 집장만을 떠올리면 현실이 아득해집니다. 요즘은 지방 아파트 24평도 최소 5에서 6억은 한다고 하니 평균 연봉 3천만 원 수준에서 집을 장만한다는 건 꿈 같은 소리죠. 숨만 쉬며 돈을 모아도 물가는 또 상승할 테니 죽을 때까지 빚에 허덕일 테고요. 요즘 비혼 비율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지만 이는 자발적 결정이라기보다 강요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전에 꿈꿨던 평범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이기에 지금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괴물이 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 주진영 선생님은 정부의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폭발적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축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높은 이유는 경직적인 공급 규제와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두 가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거기에 세제상 이점도 많았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부동산은 주인이 누구인지 숨기기 좋았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세금도 거의 안 냈고요. 나중에 차익을 보고 팔아도 세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부동산에 묻어놓는 게 좋다고들 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신용 확대를 통해 가격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기에 정부가 알면서도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절망적인 진단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세제상 이점까지 주었으니 너도 나도 부동산으로 몰렸죠.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만지는 순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억지로 신용도를 올려줘 집을 사도록 만들었는데, 원래 샀던 가격보다 급격히 떨어진다면 사람들의 실물 자산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레 빚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개입은 올바르지 못한 처방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로 시가 대비 연간 0.15% 정도 냅니다. 제대로 된 국가는 부동산 보유세가 연간 1%에 가까운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무척 낮죠. 다른 나라보다 장기적으로 1%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들릴 수 있지만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산 수익률이 지난 100년간 4%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장기 수익률은 4에서 6%, 채권 수익률은 2%가 나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부동산 세금이 1% 낮은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정부 관료나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크게 고민한다지만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들의 부동산세만 올려도 부동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뉴욕에서 아파트를 팔았던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우면 팔아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그런데 열쇠를 바깥으로 던졌잖아요. 열쇠를 도로 주우려고 긴 막대기로 열쇠 고리를 끌어당기려 했더니 돈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죠. 이것도 말하자면 가진 자들이 조종하는 언론에 경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대중이 휘둘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더딘 발전은 악의적인 언론과 이에 휘둘리는 대중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런 점에서 먹방, 쿡방, 펫방도 봐야 하지만 제 유튜브 같은 교양 컨텐츠도 1일 1강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시간을 유튜브로 시간을 보낸다면 10분 정도는 투자할 수 없을까요? 평범한 시민들이 깨이면 깨일수록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주진영 선생님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외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주장합니다. 분양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 보니 싼 자재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내구성은 물론이거니와 층간 소음 같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죠. 또한 목돈을 가진 자들의 배만 불려주면서 도박성의 성격을 띠는 분양 추첨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공시지가를 거래 가격선에서 현실화하여 부동산 보유세 책정 시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만 가지는 토지개발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여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런데 주지장 선생님의 대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계도 보입니다. 책에서 언급하는 대책은 주로 집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집이 없거나 집을 살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보유세 인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제도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겠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주택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 정책입니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주택 매물이 대거 쏟아질 텐데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월세 가구들은 더 큰 고통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각 정당이 내건 부동산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실효성 있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다룰 때 LTV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뜻하는데요. 만약 LTV가 50%라고 하면 1억짜리 집을 살 때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주진영 선생님은 정부가 개인의 신용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바람에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LTV를 올려야 할까요? 낮춰야 할까요? 당연히 낮춰야 합니다. LTV를 올리자고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 대책 없이 무작정 LTV만 올리면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대출로 주택 구입이 가능해져 부동산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 공약 중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부자들 배불리기 위한 정책이에요. 나머지 부분만 살펴보면 되는데 앞으로 필요한 건 다음과 같은 정책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하는 부동산 정책은 단기적인 처방에만 머물러 오히려 역효과만 몰고 온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부동산 해법은 결국 보유세 강화와 획기적인 공급인데 저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이 나오지 않아 많이 아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정부가 허투루 이를 처리하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해야 하겠죠. 더욱이 안정된 주거 공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기에 모든 이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 정책으로 시민들을 잘 보살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알바 연금 부분을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